그럼 1억 2천으로 30분에 갈 수 있냐? 네, 갈 수는 있어요. 연수구로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보한 데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부평구. 부평구는 자,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40대 초반 부부이시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20평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남편분과 자녀의 주 활동 지역은 연수구이고 본인께서는 이제 미추홀구에 있다고 하십니다. 직장이요? 네. 자, 질문을 요약을 하면은 언젠가는 30평대로 이사를 가고 싶다. 근데 우리 집은 잘 안 오르고 주변은 네. 많이 많이 올라서 네. 불안하다. 주변 주택과 갭 차이가 더 커지기 전에 네. 지금이라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현재 가용 자산으로 보면 대출을 제외하면 자산이 1억 2천이고 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 이 금액으로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내용이셨고요. 그리고 남편분께서는 만약에 이사를 한다면 같은 평형대보다는 30평대로 이사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이게 요약을 해서 그렇지 되게 많은 내용들을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상이 깊었던 거는 다른 집은 대나무처럼 쑥쑥 크는데 맞아요. 우리 집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네. 나는 좋은 데를 가고 싶은데 네. 현실적으로 이상과 현실이 괴리감을 느껴진다. 네.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큰 고민이다라는 네. 부분을 했고요. 일단 가고 싶은 데는 연수구 쪽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갈아탈 수 있고요. 네. 갈아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갈아타는 게 30평대로. 네. 근데 이제 고민이 많겠죠. 돈이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지금 보니까는 1억 9천 정도, 2억 정도가 조금 안 되더라고요. 지금 네. 있는 집이. 근데 대출이 7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팔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억 2천밖에 안 돼요. 네. 그럼 1억 2천으로 30평대 갈 수 있냐? 네, 갈 수는 있어요. 대출을 분명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옥련동 아파트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동산의 어떤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부동산은요. 가격은요 입지가 결정해요. 네. 우선은 그러면은 어떤 입지가 좋냐?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몰려 있는데 일자리를 담는 그릇이 큰데 그 일자리가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그런 데가 어디죠? 강남, 네. 여의도, 뭐 종로 그리고 요런 데랑 연결된 데들 이런 데가 가격들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입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게 건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땅이 결정해요. 땅 보세요. 땅이 좋은 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나홀로 집 아파트 네. 약 200세대가 있는 30평대의 가격이 20억이 훌쩍 넘어요. 네. 나홀로 아파트 강남에 있는 풍땡 1차 아파트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3,000세대가 넘어.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대형. 근데 30평인데 가격이 2억대예요. 이거는 파주의 아동동의 팜땡 프링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입지의 차이예요. 아무리 새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 아파트와 새 아파트 입지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는 커요. 그래서 입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 옥련동은 입지가 좀 아쉬워요. 우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좋은 입지를 그러면 나는 못 들어가지 않냐. 강남에 돈이 있으면 들어가지. 그쵸. 그렇다면은 그런데 못 들어간다면 진보할 수 있는데 조금은 지금은 안 좋은데 입지가 뭐 여기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건이 신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든지 대규모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 재정과 환경에 맞게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등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물건과 입지에 대한 변화들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리고 수요층이 두터운 데를 들어가야 돼요. 교육이든 일자리든 편의시설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부동산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옥련동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 세 가지의 사항에 부합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입지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진보하는 물건도 아니에요. 수요층도 두텁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옥련동 쪽에서 머물려고 하면 옥련동은 이게 송도에서 조금 북쪽에 붙어 있는 동네거든요. 근데 우선은 여기에 그 옥련동에 역이 있어요. 송도역이 있어요. 송도역이. 근데 송도역은 지금은 수인 분당선인데 분당선이면 좋잖아요. 근데 되게 멀죠. 근데 이게 분당선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송도역에서 해가지고 월판선으로 연결돼요. 네. 그러니까 좋은 노선이라서 옥련동 같은 경우는
월판선 호재가 있는 송도역에 가까워야지 가격의 반응 속도가 일어나요. 근데 얘는 송도역하고 멀었어요. 반응 속도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대단지면서 이 송도역 역세권에 가까워야지 가격이 반응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옥련동 아파트는 송도역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세대 수도 한 300세대 정도 전후 미만의 이제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아쉬움이 네. 있죠. 그리고 20평보다 30평대가 가격 추이를 보니까 변화가 훨씬 더 많아요. 크고 폭이. 그래서 인데 여기는 20평대죠. 결국은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집은 가격이 반응을 많이 하지 않는 집이라는 걸 제가 네.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갈아타는 게 맞고 그럼 나 지금 돈이 없어. 나 1억 2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연수구에 일단은 이분이 지금 소득이 네. 7천만 원 미만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정도. 예, 그리고 네. 연수구에는 송도를 제외하면은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주택이라는 게 6억 이하고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이면은 보금자리론을 사용할 수 있어요. 70%의 대출이 나와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보금자리로는 70%가 나오는데 이번에 보시니까 쓰셨는데 이걸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갈아타면서. 갈아타고 이제 이거는 금리가 그래도 한 2%대 네.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셔서 그 돈과 70%랑 1억 2천 정도를 합산을 해가지고 네. 30평대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의 보유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한 3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선택지가 조금 더 좋은 데로 갈아탈 수 있는 건데 조건은 지금 직장도 가까워야 되고 네. 미추홀이랑 송도 이제 항만 쪽에 또 계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도 네.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다 해서 한 4.7억 정도의 30평대 아파트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4.7억에 70%면은 대출이 3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집을 팔면 1.2억 정도고 그다음에 현금 한 0.5, 네. 0.3 정도 있으면은 4억 7천 정도 6천 7천 그 정도 되는 돈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돈을 확보한 다음에 연수구로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보한 데를 가야 돼요. 1등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연수구에 동춘동이나 네. 원인제역 주변에 보면요.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용적률이 100% 초반대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동춘동에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4억대 아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아. 30평이. 네네. 그래서 그 아파트로 진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여기도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은 원인제역에 우땡 2차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도 초역세권이에요. 세대수도 많고 그리고 용적률은 한 200% 정도 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초역세권이 이제 월판선하고 연결되는 원인제역이고 분당선으로서 연결되는 라인이고 더블 역세권이에요. 인천 1호선인가 2호선 네. 그게 이제 같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정도까지 들어가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직장이 미추홀을 가는데 시간이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은 그래도 가격대에 맞게 좋은 입지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남편도 직장 가까운 거고 거기는 이제 교육시설은 괜찮아요. 인프라도 괜찮고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눈여겨보시고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가 뭔지 찾아보시고 진입하는 게 우선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추천지는 저는 인천에서 제일 좋게 보는 구가 있으면 연수구고 네. 그다음에 부평구. 부평구는 이제 부평역 주변으로 GTX 노선 B 노선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 라인을 중심으로 그 전후로 아파트 백운역이라든지 부계역이 있어요. 네. 그 주변에도 30평대가 한 뭐 4억대로 구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대출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내 돈으로 지금 내가 많이 돈이 없다고 하지 말고 인천은 사실은 경기보다는 안 좋아요. 하지만은 인천에서 가격 반응이 좋은 부평구라든지 뭐 서구의 청라 쪽은 더 좋겠지만 네. 부평구라든지 돈에 맞게 가면은 뭐 연수구라든지 이 두 군데에서 제가 말했던 역들 주변의 구축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30평대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사연자님께서 가장 답답해하셨던 거는 언젠가는 우리도 30평대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남의 집이 오르는 만큼 우리 집도 좀 같이 올라줘야 네.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돈 좀 모은 거 보태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집은 가만히 있는 것 같고 많이 안 오르고 네. 다른 집은 쑥쑥 올라가니까 갭이 네. 커지니까 네. 이러면 정말 발 묶이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우려가 있으셨었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실자산의 규모가 네. 이렇게 본인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환경으로 네.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셨는데 네. 해결됐네요. 그런데 이제 현금이 조금 더 있으면 좋아요. 지금 현금의 내용이 없는데 네. 한 최소한 2천, 3천 정도는 더 있으시면은 네. 이제 세금도 부담하고 필요 경비를 좀 부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아마 일반적으로 아이를 한 명 키우고 있는 일반 가정이잖아요. 네. 그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일단 뭐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통상 만났던 분들이 보험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네. 근데 보험 중에 물론 보험이 나쁜 보험은 없습니다. 있으면 다 언젠가는 네. 쓸모 있는 보험일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보험들이 있다면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일부는 해지해가지고 해지 환급금을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네. 그 보험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또 월 불입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대출이 이제 70%까지 받게 되면 월 네. 상환 금액이 적지 않으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부담이 가능합니다라고 네. 저희 글을 남겨주셨었는데 네. 이자로요. 그렇죠. 이자에 네, 대한 네. 비용으로. 네네네. 원리금 갚아 나가는 그렇죠. 매월 네. 상환하시는 게 그러면 이제 보험이 만약에 리모델링이 된다면 거기 그런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은 네. 저는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센터장님은 종합적인 금융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아, 너무 그쵸. 좋아요. 예.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한 2천만 원 부족하면은 얘기하십시오. 저희가 또 주택담보대출 부담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 2천만 원 정도야 뭐 얼마든지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아, 좋습니다. 뭐 같이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네. 일단 네. 이 사연자님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첫 네. 번째 사연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중반이시고요. 투자금은 5천 정도가 네. 있으시고 상담 목적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니즈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선호 물건은 아파트이신 거고 투자 희망 지역은 경기도 그리고 청주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현재는 1주택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유쾌하게 상담해 주시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작년 말 제 여자친구가 이건록 소장님과 오영일 대표님이 방송을 링크 걸어줘서 집 빨리 사야 된다라고 다그치던 생각이 납니다. 덕분에 용기 내서 작년 말에 수원에 갭으로 주택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네. 잘하신 거죠. 네. 잘했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은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세제 혜택이 유리하다고 해서 5대5 비율로 자금 출처 계획서도 내고 집을 구매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왜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만약에 집값이 올랐을 때도 네. 공시지가인가요? 이게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그 개념은 이해하고 왔는데 그냥 짧게 얘기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요. 네. 둘이 공동 명의로 하면요. 네. 종부세 배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매겨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9억이 넘어가는 집에 대해서 일단은 그 종부세가 나오는데 네. 이게 공동 명의로 하면 4억 5천, 4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양도세도 내가 5억이 올랐으면 5억에 대한 세금 구간이 뭐 42% 이렇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공동명의로 했으면은 2억, 2억이에요. 그쵸. 그러면 3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공동명의로 저번에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자, 5대5 비율로 해서 주택을 구매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2억 정도 내셨고 여자친구는 5천 정도를 보태셨다라고 네. 하십니다. 근데 이 집을 산 이후로 부동산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또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신고하기 전에 네. 각각 1주택씩을 소유를 하면 결혼하고 나서 5년 내에 비과세로 처분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친구는 이제라도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돌리고 자신도 한 채 갭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사놓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알아보는데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소장님께 도움을 얻고자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공동 명의를
단독 명의로 바꿀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씩 할까요 그러면? 네. 예.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할 때 저번 주에 제가 조금 잘못된 방향을 제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5년 안에 비과세가 맞아요. 사실은 실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그거죠. 이분이 돈 나오는 비용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일단은 이런 거예요. 명의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50% 네. 50%라도. 네. 그리고 그거를 명의를 받은 사람을 네. 취득했잖아요. 네. 그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아. 결국은 이거 같은 경우는 5대5로 하는 건요. 부부였을 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혼 전 두 개를 각각 가지고 한 개를 비과세로 하려고 하면은 이미 이거를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명의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어요. 애초부터.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그러면은 다시 해야지 합쳐야지 하는데 합치면 이미 양도세랑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제 좀 비용이 네. 나가버리니까 요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고 비용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이분들께서 지금이야 생각이 바뀌어서 네. 교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셨지만 네, 그때 당시에도 각각 한 채씩 해야겠다라는 마음이셨으면은 네. 그때 다들 개인 명의로 하셨으면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여자가 한 개 가지고 남자가 한 개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전략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긴 들어요. 그러면 여자친구분은 5천 정도를 더 투자할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5천 정도로 따로 또 이렇게 갭 투자를 하거나 네. 뭐 그렇게 할 만한 건 추천드릴 만한 내용은 아닐까요? 그 추천보다는 지금 이번의 내용을 보시면은 네. 지금 공동 명의를 해제 못할 경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8월 달에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서 이거는 내가 전세금을 못 맞춰줄 때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그렇죠. 예, 그 이거를 전세금을 빼줘야 내가 들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금융에서 대신 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출을 네, 받아서 네. 예, 그거를 받아서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갈 예정인데 여자친구가 그 전에 갭으로 다른 1주택을 사서 네. 예, 그러니까는 전세 퇴거 대출금을 받고 그 갭으로 다른 대출을 사게 되면은 전세 퇴거 대출이 나오는 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전세금은 2.9억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았잖아요. 받은 이후에 그 당시 2주택이 있으면은 네. 하나의 주택은 반드시 팔고 이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그 3번 내용하고 이어지는데 네. 3번에서 청주 지역의 아파트 사고 싶다, 수원이나 아파트 사고 싶다 했는데 네. 5천으로 살 땐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이후에 집을 지금 이미 샀잖아요. 네. 받는다는 조건 자체가 기존에 있는 2주택을 한 개를 매매를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가지고 있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 공동명의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아쉽지만은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5천이라는 현금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돈으로는 옆에 계신 그 노란색 아이스크림을 갖고 계신 우리 오영일 센터장님한테 네. 당분간은 집을 갈아탈 때까지는 종잣돈을 모으는 시드머니를 조금 더 눈덩이처럼 불리는 방법으로 네. 우선 가시고 나중에 이제 갈아타기나 이제 규제가 풀린 다음에 2주택으로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 이 예비 신부님도 지금 1주택자이신 거잖아요. 둘 다 이제 1주택. 둘 다 1주택, 네. 1주택인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여자친구분이 1주택을 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분은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2주택자가 되는 그래서 거죠. 2주택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의 집에 있던 전세금을 빼기 위해서 전세자금 퇴거 대출을 받으려면 네.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없애야 된다. 맞습니다. 그 그렇기 매매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투자 가치가 없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 그 지금 보면은 그 한 개를 샀는데 이제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5월 달에 샀는데 결혼하기 전에 한 7월 달에 다시 팔아야지 퇴거 대출을 되는 거예요. 6월에 결혼하신다고. 예. 그리고 6월이면은 뭐 네. 지금 샀으면은 6월 전에
이번 주에 사고 다음 주에 팔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현실적이지 않네요. 네,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분들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 제가 괜한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분들 지금 보니까 이제 자산 시장에 눈을 뜨신 예비 신혼 부부이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분들께 혹시 이제 보실 테니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는 예비 신혼 부분들은 특징이 결혼 자금을 적게 쓰십니다. 아깝잖아요. 맞아요. 스드메고 웬 말이야 지금. 그렇죠. 결혼식 호텔이라서 하면 뭐 하냐고요. 네. 한 2, 3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거. 그렇죠. 차라리 투자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좋은 마음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돼버렸을 때 어차피 우리 부동산 2개 하긴 쉽지 않대. 그러면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결혼식이나 이렇게 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금융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거든요. 네. 자산 시장에 꼭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돈을 굴리는 방법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안 하시더라도 은행에만 넣어놓고 기회를 기다리시더라도 혹여나 투자금이 이제 결혼 비용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